나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제라는 관계가 피로 묶여 있다고 믿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조금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사랑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바라보면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 사이에 큰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고 생일이 되면 연락이 오고 집안일이 생기면 서로 얼굴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서운한 일이 있어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이 있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항상 부모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과도 같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조용한 축입니다. 부모님의 한마디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이 생기기 전에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 중심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형제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조금 짧아지고 표정이 조금 굳어지고 대화 속에 계산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말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갑자기 얼굴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본 인간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저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작은 장부가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도왔는지, 누가 더 적게 왔는지,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졌는지, 누가 더 쉽게 떠났는지 그런 기억들이 조용히 쌓입니다. 평소에는 그 장부를 펼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떠난 뒤 집안의 일이 시작되면은 그 장부가 하나둘 열리기 시작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고 재산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은 갑자기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각자의 기억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은 불을 크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은 이미 오래전에 쌓여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서운함을 평생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감정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떠난 뒤에는 그 감정이 아주 조용하면서도 잔인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가족 관계에서 더 상처를 받게 될까?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사람은 늙어갈수록 세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외로워질까 두렵고 가난해질까 두렵고 존중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마음은 가까운 사람의 말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형제를 마지막 울타리처럼 붙잡으려 합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는 붙잡는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묶어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잡으면 더 빨리 멀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깨질 때 가장 크게 원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관계를 붙잡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세우면 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가 조금 덜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노년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큰 문제 없이 지내던 형제들이 어느 순간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 이유가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장례를 치른 뒤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투기 시작했다거나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이 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갈등이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는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지만 마음속에서는 각자의 생각을 조용히 쌓아갑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그 마음이 더 깊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너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길수록 서운함도 함께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뵈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더 많은 책임을 떠안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자신이 늘 비교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감정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형제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누구나 여전히 자식입니다. 누가 더 잘났든 누가 더 부족하든 부모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작은 서운함이 있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말을 아끼게 되고 괜히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감정들이 오랫동안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균형은 사라집니다. 이제 형제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역할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고 누구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가 됩니다. 각자의 삶이 훨씬 현실적인 무게를 갖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형제 관계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함께 자란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가정의 대표가 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넘기던 이야기가 이제는 책임과 부담의 문제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돈이나 집안의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은 훨씬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각자의 가족과 미래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뀝니다. 말이 짧아지고 조심스러워지고 때로는 계산적인 기운이 섞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비교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형제 사이의 비교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춥니다. 부모님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떠난 뒤에는 그 비교가 멈추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더 또렷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더 안정된 삶을 사는지, 누가 더 여유가 있는지, 누가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 사람은 마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대를 낮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작은 실수를 크게 보거나 말투 하나에 의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말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마음이 이미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의 대화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어떤 경우에는 차가운 분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며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한 감정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시간, 기억, 역할, 책임, 두려움 같은 여러 가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변화를 너무 쉽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는 다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나빠져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 속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분노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분노가 줄어들면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남만 보고 달려가느라 마음을 돌아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는 관계에서 생기는 작은 상처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 마음속에 남아있던 기억들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가? 나는 왜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큰 상처를 받았는가? 사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섬세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는 오래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그런 감정이 더 깊게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에게서 이해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아도 가족에게는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형제라면 나를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겪은 어려움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더라도 각자의 기억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했던 기억이 다른 사람에게는 서운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한마디 말, 부모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서로 다른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해서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서운함을 마음속 깊이 묻어둔 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운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억울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어느 날 아주 작은 계기로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한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된 기억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단순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을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늘 참고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나는 더 많이 양보했는데 왜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속에 쌓인 생각은 사람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형제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큰 실패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 그 일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어떤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어떤 관계는 조금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삶의 흐름 속에서 생기는 변화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흔들리면 더 애쓰려고 합니다. 더 이해하려 하고 더 참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때로는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마음까지 우리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오며 느낀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나의 가치가 낮아서 생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생기면은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덜 상처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리더라도 그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평온은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조금씩 생겨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관계가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종종 한 가지 실수를 반복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고 이해하는 척하고 속상한 마음을 그냥 덮어두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집안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 좋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방식이 우리를 조금씩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계속 참고만 살면 언젠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새로운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삶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의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입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바로 말을 꺼내고 싶어집니다. 억울했던 기억을 꺼내고 그동안 참고 있던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쏟아낸 말은 대부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잠시 멈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멈춤이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마음속 장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지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많이 도왔고, 나는 더 오래 기다렸고, 나는 더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억이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부를 계속 들여다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더 많이 했다고 느낄수록 상대에게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더 깊은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장부를 조용히 덮어두어야 합니다. 과거의 계산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를 배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리가 생기면 관계가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에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작은 마찰도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면 서로의 삶을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성숙한 태도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보다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다시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쉬게 하고 하루의 시간을 천천히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산책하는 시간,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같은 것들이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줍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사람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평온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대해도 내가 나를 존중한다면 그 말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지혜는 아주 단순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지나간 일을 붙잡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천천히 배우기 시작하면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더라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벼움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조용한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한 가지를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때로는 서운해하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내 마음대로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 움직일 때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오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무엇이든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리면 더 애쓰려고 합니다. 더 설명하려 하고, 더 이해하려 하고, 더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이 더 지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모양이에요. 누가 내 곁에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의 삶은 결국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원망에 머물면 세상은 점점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비교에 머물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늘 불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온에 머물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조금은 부드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어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멀어졌다는 이유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붙잡고 오래도록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일을 겪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품격이라는 사실입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차가운 말을 해도 그 말에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함부로 말로 상처를 돌려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잊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에게 자신을 다시 바라볼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고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날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해 서운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간 일들을 계속 마음속에서 되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평가로 나의 가치를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내 마음이 조용하면 세상의 소리도 조금은 부드럽게 들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조용한 저녁의 공기 같은 것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조용한 평온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온을 지키는 사람은 관계가 조금 변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곁을 떠나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이 어떤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